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70호 제3면 기사입니다. 경기도 장애인 채용 비대면 가스안전 사이버 감시단 시범 운영 마무리. 경기도와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함께 진행한 가스안전 사이버 감시단 운영이 지난해 마무리됐다. 가스안전 사이버 감시단은 지난해 10월 5일부터 12월 24일까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장애인의 비대면 일자리 창출과 온라인 불법 가스 제품 판매 근절을 통한 가스 사고 예방을 위해 운영됐다. 경기도 거주 청년 장애인 9명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청년 인턴으로 채용돼 재택근무로 업무를 수행했다. 근무 기간 동안 가스안전 사이버 감시단은 온라인 가스 제품 판매 업체 39,867곳을 점검하고 이 중 불법 판매가 의심되는 2,940건을 조사했다. 그 결과 불법 판매 행위 161건을 적발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각 쇼핑몰 등의 판매 중지 협조 공문을 발송하도록 해 위험성 있는 가스 제품의 유통 방지와 국민 가스 안전 확보에 기여하는 성과를 올렸다. 도는 근무자 설문조사 결과 업무 만족도 81.7%, 재근무 의향 84.4% 등 일자리 내용과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확인됨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의해 지속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경섭 경기도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일자리 부족 문제도 계속되는 가운데 가스안전 사이버 감시단 운영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국민 가스 안전 확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모두 얻었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방식의 공공일자리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8. 보호종료 아동의 홀로서기. 경기도가 응원합니다. 경기도가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넘으면 해당 시설을 떠나야 하는 보호종료 아동의 사회적응과 자립을 돕기 위해 자립지원 정착금을 기존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한다. 정착금 1천만원 확대는 국내에서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호종료 아동 종합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종합지원 정책은 퇴소 및 보호종료 아동 자립지원 정착금 증액 자립지원 정착금 지급 시 의무교육 지원 보호종료 아동 진로교육 및 취업연계 지원 보호종료 아동 생활지원 등 총 4가지다. 먼저 도는 최소한의 생활비용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자립지원 정착금을 1,000만원으로 증액한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아동복지시설 퇴소,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486번지명이며 대상자는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의무교육은 보호종료 아동의 올바른 경제관념 수립과 지식 함양을 목적으로 연중 실시하며 경제금융교육 컨설팅, 자립준비 개인별 컨설팅, 기타 자립정보 제공 등이 해당된다. 경기도 자립지원전담기관, 경기 남북부 가정위탁지원센터 1회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온라인 교육도 가능하다. 진로교육 및 취업연계 지원은 보호종료 아동의 양질 일자리 마련을 위해 운전면허, 컴퓨터, 바리스타 등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진로와 취업에 대한 개인 맞춤형 컨설팅 기타 진로, 심리정서 상담, 주거, 금융 등 주제에 따른 멘토링 등을 지원한다. 맞춤형 사례관리, 자조모임 등 생활지원은 개별 가정 방문과 생필품 지원을 통한 사례관리, 지속적 연락체계 구축, 자립선배의 멘토링 지원 등을 통해 보호종료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 상담, 조언 등을 지원한다. 박근균 경기도 아동돌봄과장은 아동의 안정적인 미래는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성장과도 직결된다. 보호종료 아동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최근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현행 취업 취약계층 인정기간을 시설 퇴소 후 5년에서 만 34세까지로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 지침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코호트 격리 노인요양 장애인 시설의 긴급 돌봄 인력.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 주진우, 이 코호트, 동일 집간, 격리된 노인요양시설이나 장애인 생활시설의 코로나19 긴급 돌봄 인력을 지원한다. 기존의 장애인과 어르신에게 지원하던 긴급 돌봄 서비스, 일상생활 및 외부활동 지원, 돌봄 인력 동반 입소 지원에 더해 코호트된 노인장애인 시설, 코호트로 인해 별도 격리시설에서 자가격리해야 하는 장애인 어르신을 위한 돌봄 인력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최근 요양시설 집단 감염이 속출하고 있고 특히 돌봄 취약계층의 경우 서비스 중단 위기가 더 큰 위기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증가 수요에 대비하고 위기를 관리하기 위해 긴급 돌봄 서비스 확대를 결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로써 서울시는 긴급 돌봄 서비스를 서울시 운영 격리시설, 확대, 코호트 격리된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생활시설, 신규, 기존 돌봄 서비스 중단 가정, 유지, 세대 분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첫째, 코호트 시설 내 음성 환자 중 서울시가 지정한 격리시설로 전원 조치된 어르신, 장애인에게는 긴급 돌봄 인력을 동반 입소시킨다. 24시 간 내내 1인 3교대, 식사, 거동, 목욕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별표 쌓인 이 서비스는 해당 시설이 보건소로부터 코호트 격리 조치를 받은 후 돌봄 공백이 발생됐을 때 자치구, 담당 부서가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의 자가격리, 어르신, 장애인 당사자가 확진자 접촉 등
다 필요하지만 돌봄 제공자가 없는 경우 동반 입소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앞으로는 이에 더해 코호트 시설에서 나온 음성 환자의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도 서비스를 지원한다. 둘째, 코호트 시설에서 돌봄 서비스 인력을 요청할 경우 돌봄 종사자의 안전을 담보한다는 전제 아래 현장에 인력을 투입한다. 확진자와 비확진자 분리 돌봄 서비스 제공 병상 준비 내부 방역 등의 선제적 조치가 완료된 코호트 시설에만 인력을 지원한다. 특히 이 모든 서비스의 돌봄 종사자들은 의료용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등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서비스를 제공한다. 셋째, 기존 가정 방문 긴급 돌봄 서비스는 지속 제공한다. 코로나19로 기존의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 지원사를 통한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가 해당된다. 한편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6일 수 아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https://sol.pass.or.kr/를 통해 긴급 돌봄 인력을 모집하고 있다. 20일 수부터 현장에 투입한다는 목표다. 별표 사인 만 63세 미만의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 지원사 자격증 소지자라면 지역에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근무기간은 시설 입소 근무기간 및 격리기간 동안이다. 앞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돌봄 지원단을 구성해 돌봄 서비스를 지원해왔다. 1월 4일 현재까지 38명의 긴급돌봄 지원단 인력이 돌봄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 주진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는 최근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확산된 코로나19로 긴급돌봄이 중요한 코로나 대책으로 떠올랐다. 특히 취약계층의 경우 돌봄 서비스 중단 위기는 더욱 큰 위기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체불임금부터 산업재해까지 노동상담 사례 한눈에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사례집 발간. 경기도는 지난 2020년 한 해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통해 진행한 주요 노동상담 사례를 담은 2020년도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노동상담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사례집에는 체불임금, 산업재해, 노동조합, 직장 내 괴롭힘, 휴일휴게, 근로계약, 징계해고 등 각종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사례 1329건을 유형별로 심층 분석한 내용을 수록해 사업주나 노동자들이 노동권 보장과 관련해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코로나19로 대면 상담이 어려워진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 처음 도입됐던 비대면 상담 사례까지 포함했다. 노동자들이 감염병 걱정 없이 더 쉽게 노동권익센터의 문을 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는 사례집 총 500부를 제작해 도내 노동단체, 영세사업주, 비정규직센터, 도 산하기관, 시군 등에 집중 배포했다. 무엇보다 청소년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학교에도 사례집을 배포, 교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사례 중심으로 노동 관련 현안을 풀어 설명해 보다 알기 쉽게 이해를 돕는 것이 특징이라며 이번 사례집으로 노동 문제에 대한 기본 상식이 대폭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는 민선 7기 노동정책 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한 공약사업 중 하나로 강화된 노동행정 시스템을 통해 노동권 보호와 선도적 노동정책 발굴을 목적으로 지난 2019년 3월 신설됐다. 이곳에서는 노동정책 연구 제안을 위한 모니터링 활동에서부터 노동자 대상 노동교육, 노동법률 상담 권리구제 컨설팅까지 노동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접근성 향상 차원에서 비대면 상담 방식을 도입함은 물론 시군 주민행복자치센터 및 지역 비정규직 지원센터에 찾아가는 노동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도민 누구나 노동권 보장과 관련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도록 노동상담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다. 이번 2020년도 노동상담 사례집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 네이버.gg.co.kr 내 자료실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지역번호 031-8030-4541로 문의하면 된다. 2021년도 국가공무원 공채 장애인 351명 선발. 2021년도 국가공무원 공개채용 선발 인원이 6,450명으로 확정됐다. 각 부처 수요를 토대로 수립된 이번 공개채용 선발 계획에는 현장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직접 담당하는 인원을 중점적으로 포함한다. 금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별표 사인과 고용보험제도 별표 사인 확대 시행 등에 따른 현장 공무원 인력, 고용노동직, 직업상담직과 신설된 질병관리청 등에서 근무하며 국가적 재난 상황을 일선에서 극복해 나가기 위한 실무 인력 등이 포함된다. 인사혁신처 처장 황서종은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계획을 대한민국 전자관보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www.고시.kr을 통해 공고한다고 이를 밝혔다. 5급 공채는 348명, 외교관 후보자 40명 포함, 7급 공채는 780명, 9급 공채는 5,322명을 선발한다. 선발 규모가 비교적 많이 증가한 분야를 살펴보면 2021년 고용노동직 공채 선발 인원은 701명으로 2020년 527명, 대비 244명 늘었고 직업상담직 선발 인원은 200명으로 2020년 40명, 대비 140명 증가했다. 이 분야 합격자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직업상담과 심리진로상담,
고용유지지원금 등 각종 지원금의 지급 심사 및 직업능력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공직 내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7구급, 저소득층, 9급, 구분 모집 선발 인원도 확대한다. 장애인은 법정 의무 고용 비율 3.4%의 2배 이상 수준인 351명, 6.9%를 선발하며 이는 2020년 338명보다 13명 늘어난 수치다. 저소득층도 9급 채용 인원의 법정 의무 비율 2%를 초과한 149명, 2.8%를 뽑아 2020년 138명보다 11명 늘어났다. 또한 정부 내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20년부터 선발하고 있는 시설조 경직류는 5급 2명, 9급 10명을 선발하며 재경직 7급도 15명으로 확대 선발한다. 2021년도 국가공무원 공채 필기시험 일정은 지난 12월 4일 사이버 국가고시 센터를 통해 안내된 바와 같이 5급 1차 시험, 3월 6일,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 포함, 9급 시험, 4월 17일부터 치러진다. 다만 방역 등 시험 관리 사정에 따라 시험 일시, 지역, 장소 등은 변경될 수 있다. 이번에 공고된 공채시험 외에 인사처 주관 경력 채용 시험, 민간 경력자 지역인재 채용 등과 각 부처 주관 경력 채용 시험, 경찰 소방 등 특정직 공무원,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대한 채용 계획은 추후 공고될 예정이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 생활안정, 산업안전 등 대국민 서비스를 차질 없이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공채 선발 계획을 수립했다면서 대민 접점 현장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인재들의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